이제 그리기 하는데 어떡하지, 뭐부터 그리지 또 걱정이에요. 이럴 땐 항상 제일 긴 선, 기준선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기준선. 여기서 이게 길 수도 있고 이게 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선을 나누거나 이 지붕을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가운데쯤에 놓고, 여기서는 풀이 오돌도돌하니까 선을 반듯하게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살짝 끊어가면서,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풀, 길쭉한 풀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로선보다는 길쭉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세로선을 쓰기도 해도 좋죠. 이게 또렷하게 많이 나와 있으면 이걸 강조해서 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애매모호하게 지금 사진상 잘렸어요. 상상할 수 있으면 그려도 좋고 아니면 그냥 빼셔도 괜찮아요. 선을 쓸 때 이제 어떻게 쓴다 그런 게 말이 안 들어간다 해도 이제 손길을 자꾸 보시면 손놀림으로 이제 감각적으로 내가 이제 눈으로 익혀지실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본 것들이 나중에 이제 손이 될 수도 있고,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잡은 건데 이렇게 잡으면서 저의 특징들이 이제 점을 잘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림 많이 그리다 보면 자없이도 선을 많이 긋을 수가 있어요. 이 조금 정다운 그림들 보면 지붕들이 조금 높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고 싶은 구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지금 보세요. 선을 이렇게 해서 쓰지 않고 위에서 내렸거든요. 이런 게 점과 점을 긋은 다음에 살짝 선 크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쓰던 선들을 보면서 내가 저런 선 별로 안 썼던 것 같다 하면 그걸 참고적으로 하시고, 이런 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한쪽 기준으로 하면 막 끝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살짝 잡고 양쪽으로 먼저 나누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가운데 중심으로 된 구도들의 경우는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특히 한옥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리고 지붕은 대부분이 맨 위에 있고 밝은 햇살이 있기 때문에 진하지 않게 선들을 강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건축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많이 생기는데, 지붕 밑에는 항상 어둡습니다. 바로 그림자가 생기니까 빛에 따라 조금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그려주는 게 그림의 양감 효과가 좋아요. 그냥 지붕 밑에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창문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그리기보다 조금 이제 살짝 잡아서 구도를 잡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을 뚫다가 다시 막아놨는지, 그리다가 그린 게 아니라 그 창문이 위치만 잡고 없죠. 지금 보세요. 다칠하지 않고 싹 하면서 위쪽만 강조했죠. 그러면 창문 틀에서도 위쪽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손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가 되기 전에 이제 내가 손이 먼저 가는 단계가 오니까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흐르시는 거고, 이렇게 이제 리듬감 있는 선들이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면 재밌어 막 이렇게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시래기가 사실 되게 재미없는데 구도상으로 조금 필요한 느낌이 있어서 어제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막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것도 이제 그 번호 나오는 그런 거죠. 계량기가처럼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 네모를 그릴 때도 반듯반듯한 선을 중심으로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끝에를 모서리 부분을 강약을 하시면 그림에 막갈도 되고 내가 선 긋는 거에 대한 부담이 덜해져요. 그러니까 이 선을 면적을 강조하는 것보다 끝과 끝 선에 맞닿는 그 끝 부분을 강조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도 바람에 날리듯이 저렇게 모양이 생겼지만 저 외곽의 모양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셀 수 없어요. 나무 잎사귀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자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물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선과 색감도 마찬가지고. 이 모양을 막 살리다 보면은 나무들이 뾰족해지기도 하고 인조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부드럽기도 하지만 나무의 특징을 살리려면 조금만 하시면 돼. 이렇게 뾰족한 느낌들은 끝에다 선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신주가 멀리 있죠? 이 기둥을 다 살리기보다는 선 쓸 때 끝에만 강조하시고 슉슉 빠지게 슉. 강약 여기 몇 개인지 선이 몇 줄로 되어 있는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출렁이는 게 좋아요. 근데 단단하게 선이 반듯하게 있다 해도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살짝 출렁이는 게 정서적으로 이뻐 보이기도 하고 이 그림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막 쨍쨍하게 선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기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느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같은 경우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 확대하면 보일 거예요. 조금 더 그리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없어지는 그런 연필로 선도 써보기도 하시고, 생략하는 걸 이쪽 부분에서 연습이 되실 거예요. 생략. 그림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생략하는 느낌들. 똑같이 그린다는 마음보다 조금 내가 편하게 그리고 싶다라는 마음 쪽으로 가고 선을 쓰는 거에 조금 더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선생님들 조금 더 지나면 자기 선이 어떻고 다른 분들의 선이 어떻고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선에도 다 개성들이 있으니까 난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이런 곰팡이 난 벽 같은 경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색감으로 할 때 변화를 조금만 준다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맑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사진보다 그림이 더 이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그냥 빼고 깔끔하게 맑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기록성도 들어가고 계절성도 들어가고 내 그림의 스타일도 나오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회색이라서 그거를 조금 구별을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잎사귀들 때문에 막 진하고 흐리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지 마시고 여기는 풀어지고 없어지고 앞쪽만 내 그림 안에서 가운데가 중심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어둡고 진하고 이런 부분을 앞쪽만 하시면 시선이 갔다가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다 많다고 그래서 다 주제로 만들 수도 없고 항상 주제, 부주제 이런 건데 얘가 주제고 뭐 나무하고 얘랑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가 이제 수채화 할 때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나중에는 고급 종이로 들어가면 거의 한 듯 안 한 듯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제 조금 선이 많이 들어갔는데 연필로 지금 이제 다뤄보는 거를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더 해보는 거죠. 지금 이제 보면 강약도 있고 선을 긴 선도 썼고 끊어지는 선하고 점 같은 것도 썼어요. 그림에 이제 연필의 이 모양새도 여러 가지로 쓰는 게 좋지만 딱 봤을 때도 와 여기 선도 들어가고 점도 들어가고 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 게 풍부하고 결국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